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오스트리안 그랑프리가 있었죠. 영국 그랑프리만큼이나 재미있는 장면들이 아주 많았던 레이스였는데요. 미니어처 서킷이라고도 불리는 컴팩트한 레드불링에서 펼쳐진 2022년 오스트리안 그랑프리 지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오스트리안 그랑프리 예선은 지난 시즌과 다름없이 트랙 리미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코너 숫자가 몇 개 없는 레드불링은 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내리막길의 마지막 섹터에서 코너 공략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라인은 단순하지만 내리막길을 타고 빠르게 내려와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른바 트랙 리미트를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공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랙 리미트는 쉽게 말해 트랙 바깥으로 네 바퀴가 모두 넘어갈 경우 정상적인 주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트랙 리미트를 넘어가면 예선 기록을 취소하고 있죠. 이게 특히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로 레드불링이고 그 중에서도 6번 코너부터 시작되는 내리막 구간에서 트랙 리미트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이 지점부터 마지막 코너인 9번, 10번 코너에서 트랙 리미트가 자주 보고됐죠. 레이스에서도 5초 페널티가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나코만큼이나 레드불링도 현재 포뮬러 1카 사이즈에는 맞지 않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트랙 리미트가 최근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트랙 리미트 때문에 Q1, Q2에서 곤란을 겪은 드라이버들이 속출한 가운데 Q3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반 무렵 루이스 해밀턴이 6번과 7번 코너 구간에서 스핀하면서 그래블 트랩으로 빠졌고 결국 타이어 월과 충돌에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건 이어진 예선에서 조지 러셀마저 비슷한 상황에서 스핀했고 마찬가지 방호벽과 충돌하면서 레드 플래그를 불러냈다는 점이죠. 이처럼 메르세데스의 두 드라이버 모두가 코너에서 스핀하고 말았는데요. 토토 볼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 우리 차는 다루기가 까다로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이스의 경우에는 코너에서 10km 정도 더 빨랐다. 그래서 코너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것 같다 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테일윈드까지 불면서 다운포스가 살짝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선의 이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선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 한참 동안 스프린트 퀄리파잉에 그리드 오더를 두고 스튜어드들의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유는 세르히오 페레즈의 트랙 리미트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스튜어드들은 페레즈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트랙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Q3와 심지어 Q2의 랩타임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웠던 기록 모두 트랙 리미트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Q3에서 4위를 차지했던 페레즈는 다음날 있을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는 13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이어진 세션은 이번 시즌 두 번째 펼쳐진 스프린트 퀄리파잉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 때부터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페르난도 알론소가 포메이션 랩을 출발하지 못했고 조우 관유 역시 알파로메오의 엔진이 멈추면서 그리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타트는 연기되고 또 한 번의 포메이션 랩을 진행해야 했죠. 오프닝 랩은 피에르 가슬리의 사고를 제외하면 비교적 무난히 전개됐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페라리입니다. 지난 레이스에서 우승을 경험한 카를로스는 더 이상 샤를과의 배틀을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샤를이 막스를 공격하는 동안 카를로스는 아웃사이드에서 샤를을 잠시 추월했고 그렇게 잠깐 동안이나마 두 사람의 배틀이 가볍게 펼쳐졌죠. 지난 몇 경기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의 배틀이 영국 그랑프리 우승을 시작으로 확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페라리의 팀 배틀이 이번 스프린트 퀄리파잉의 초반을 장식했다면 후반은 놀랍게도 믹 슈마허가 포커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경력의 루이스 해밀턴을 상대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믹은 마지막 두 랩을 남겨놓고 루이스에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루이스를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죠. 게다가 초반에는 팀메이트 케빈보다 조금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팀메이트를 앞설 기회도 얻었습니다. 지난 레이스에서 두둑한 포인트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걸까요? 그래서 잠재력이 이제서야 열린 걸까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영국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카를로스뿐만은 아닌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레드불은 홈 그랑프리에서 두 퀄리파잉 모두 폴포지션으로 장식했지만 그건 막스의 이야기고 페레즈는 썩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오스트리안 그랑프리의 레이스. 일단 막스는 정상적으로 출발했고 페라리는 팀에서 따로 지시라도 있었던 건지 특별한 팀 배틀 없이 첫 번째 코너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4위와 5위에서 출발한 러셀과 페레즈는 그렇지를 못했죠. 페레즈는 러셀을 추월하면서 4위 도약을 노렸지만 러셀이 페레즈의 리어 타이어를 건드리면서 결국 스핀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래블 트랩으로 미끄러진 지는 바람에 탈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고 끝내 순위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중요한 작전 카드 한 장을 잃어버린 레드불. 그래도 막스가 적당한 간격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12랩을 소화하는 동안 샤를은 착실히 막스와의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코너를 지나면서 샤를이 막스를 추월하며 1위로 올라섰죠. 이렇게 페라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레이스 진행 중에 1위를 유지하던 레드불을 끌어내린 건 아마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타이어 마일리지와 첫 번째 스틴트에서 2위에서 출발해 1위를 빼앗은 건 이번 시즌 들어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레드불은 막스를 빨리 불러들이는 언더컷 전략으로 수정을 했고 하드 타이어로 교환해줬습니다만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교환한 막스는 아직 첫 번째 스틴트를 소화하던 페라리를 열심히 추격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레드불의 하드 타이어 페이스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페라리가 첫 번째 미디움 타이어를 오래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막스는 열심히 두 페라리를 추격했죠. 사실 페라리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샤를의 앞에는 아무도 없고 카를로스의 뒤에서는 15초나 멀리 떨어진 막스가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4랩을 더 달린 끝에서야 샤를이 먼저 하드 타이어로 교환할 정도로 여유 있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1위 유지와 2위 방어가 모두 자유로운 상황이었죠. 반면 레드불은 이 시점에서 페레즈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러셀과 부딪히면서 그래블 트랩으로 빠질 때 차량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레이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페레즈. 아쉽지만 팀의 홈 그랑프리에서는 타이에 의한 리타이어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시선을 미드필드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팀이 보일 겁니다. 바로 하스입니다. 두 예선에서도 하스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는데 레이스에서 이들이 보여준 움직임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믹이 또다시 루이스를 견제하며 한참을 앞서 달렸죠. 오죽하면 루이스는 직선에서 스피드가 미친 것 같다 라는 뉘앙스의 팀 라디오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물론 얼마 후 루이스에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믹의 페이스는 이전 몇 경기와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하고 나온 이후에도 이 페이스는 계속됐죠. 막스가 DRS로 추격을 해도 추월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실제 이들의 섹터별 스피드 트랩 기록을 보면 특히 믹이 섹터 3에서 285km로 가장 빨랐습니다. 이렇게 직선 스피드가 빠르면 대체로 코너에서는 불안정해지기 쉬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레드불링은 전형적인 스탑앤고 타입의 서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스는 이번에도 더블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 믹이 케빈보다 먼저 6위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레이스에서 랄프 삼촌이 다녀간 후 믹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족의 힘인 걸까요? 다시 선두그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움 타이어를 충분히 쓴 후 하드 타이어로 교환한 페라리. 그 사이 막스가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새 하드 타이어였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탑 전략을 고려한다면 레이스 후반에 타이어 그립이 다 되어 비틀거리는 막스를 추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간격이 빨리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단 4랩 만에 4초 간격에서 0.6초까지 좁혀졌고 타이어 교환 후 7랩 만에 샤를은 다시 한번 정상 상황에서 막스를 추월하면서 1위를 또 빼앗았습니다. 그만큼 레드불의 하드 타이어 페이스가 절망적일 정도로 느렸다는 뜻인데요. 막스는 매 랩마다 그립이 달라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며 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팀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막스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줄 수 없었죠. 예선 싱글 랩과 레이스 사이에 현격한 퍼포먼스 차이가 생기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레드불에게는 확실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결국 페라리에게 추월당하며 3위 포디움에 만족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무풍지대에서 크루징하며 압도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원투 피니시를 할 것처럼 보였던 페라리.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페라리가 아니죠. 결국 언럭키 가이 카를로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스를 추격하며 2위 포디움을 노리던 카를로스의 페라리 뒤로 연기가 뿜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연기는 불로 바뀌었고 런오프로 차를 밀어 넣었을 때는 아예 엔진 커버가 들썩일 정도로 큰 충격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죠. 이른바 엔진 블로우가 제대로 발생한 겁니다. 엔진 커버가 들썩일 정도면 엔진 블럭 혹은 터빈 쪽에 강한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졌다는 뜻인데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워 유닛이 완전히 고장난 카를로스는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완전히 잠글 수 없었으니까요. 차가 계속 뒤로 미끄러지니 헤일로에 발이 걸려 탈출이 안 됐던 겁니다. 결국 파워 유닛 신뢰성 문제가 또 한 번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영국 그랑프리에서 지독한 행운으로 우승한 카를로스는 또다시 언럭키 가이의 아이콘으로 복귀했습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온 사이 샤를과 막스 모두 미디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막스를 가볍게 추월했던 샤를은 미디움으로 바꾸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완벽한 우승을 거두면 페라리가 아니죠.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샤를의 스로틀 페달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에서는 텔레메트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샤를은 컨트롤에 이상을 느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샤를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덕분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페이스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샤를은 오스트리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번 우승은 샤를에게 좀 뜻깊은 우승입니다. 폴 포지션 미만의 그리드에서 출발해 처음으로 폴을 끌어내리고 차지한 첫 번째 우승이니까요. 폴 포지션이 아니면 우승할 수 없었던 드라이버가 더 이상은 아닌 셈입니다. 이렇게 2경기 연속 우승을 거두며 페라리는 56포인트 차이로 레드불에게 좀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와의 간격을 조금 더 띄워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우승이 마냥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차가 멀쩡하면 전략이 문제고 전략에 여유가 있고 라이벌이 못하면 차에 문제가 생기고 페라리는 지금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략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신뢰성 문제가 터져나왔죠. 그래도 우승은 우승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고 특히나 고무적인 건 샤를과 페라리가 이제 트랙에서도 막스와 레드불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페라리의 반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안 그랑프리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모터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